살다 보면 도대체 왜 저래 싶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마련인데요. 내가 봤을 때 재밌지도 않은 장난을 치는 사람, 욕을 하거나 상스럽게 말하는 사람, 자기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 등등 꼴보기 싫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거나 일회성 모임에서 마주쳤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냥 왜 저래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매일 회사에서 봐야 하는 사람이라던가 자주 보는 친구들 무리에 있다던가 심지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볼 때마다 정말 싫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잔소리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지만 사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결국 무슨 짓을 해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나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돼요.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참 싫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일단 저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싫었어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또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싫었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말로 할 수 있는 걸 왜 화를 내야 될까요? 화내는 사람을 보면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함께 있기가 힘든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징징대거나 불평이 많은 사람도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소한 것으로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해대면 저까지 기분이 다운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항상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하곤 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날도 이런저런 불평을 해대는 지인을 만나고 기분이 다운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생겨 먹은 대로 존재할 뿐인데 그게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내게 와서 싸대기를 때린 것도 아니고 내 것을 뺏어가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평화롭던 내 하루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걸까? 순수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줄곧 간섭하는 저 사람이 문제야. 화를 내는 저 인간이 잘못됐어.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한심해. 생각했다면 그날은 어쩌면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 뿐이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든 어떻게 꾸려가든 그건 그의 자유인데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씨름하고 있던 걸까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태도마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저의 통제 욕구이자 집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일단 그걸 허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간섭하는 건 간섭하는 사람의 마음, 화를 내거나 징징거리는 사람은 또 징징대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우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놀랍게도 상황이 반전되는 게 아니겠어요? 주기적으로 제게 불평을 늘어놓던 지인이 갑자기 불평하기를 그만뒀어요. 만나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던 동료도 볼 일이 없어졌고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친구도 어쩐지 성격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방해하고 있던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들의 인생 영역까지 신경을 쓰면서 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던 거예요. 법륜 스님은 대중들의 고민 상담을 잘 해주시는 스님인데요. 남편이 술을 마셔서 고민이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다. 부모가 이러저러해서 원망스럽다는 내담자들에게 스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남들을 내 맘대로 하려는 건 월권이라고 말이에요. 사실 내가 내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바꾸려 하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남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괴롭다면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이미 벌어진 일, 즉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전전긍긍하던 마음이 사그라들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할 바를 해낼 수 있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남에게 신경 끄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방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재하기를 허용하고 나는 나대로 존재하기를 허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를 왜 내?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이미 화가 나서 화를 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일어난 상황을 인정했는데 나도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도 화를 내면 돼요. 타인이 화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화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둘이 한바탕 싸우고 또 화해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남들에게 화를 내면 안 돼 하고 여길 때는 남들이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서 화는 나쁜 거야 하고 금지를 내린 상태니까요. 그래서 사실 나에게도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화가 있는데도 꾹꾹 참아버리거나 울어버리거나 하면서 화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억눌린 마음은 점점 커져서 다음번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고요. 이렇게 남들의 행동을 1차적으로 허용하는 연습을 해보면 재밌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실 내가 남에게 그토록 신경 쓰였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그 사람이 보여줬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걸핏하면 오는 사람이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허용하다 보면 아, 내 안에도 사실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내 안에도 분출하지 못한 화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걱정하는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났다면 사실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그 사람의 근심 걱정과 공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걱정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찾아온 보물이에요. 아무리 그 순간에는 견디기 힘들고 인정하기 싫을지라도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배우자는 내가 나에게 허용하지 못하는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인데요. 나는 내 운명이란 책을 보면 우리가 자신에게 갖고 있는 무의식적 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자꾸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를 만나요. 분노는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고요. 항상 노력하고 일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으면 게으르고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을 골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 안의 관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책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무의식적 신념들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무의식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해당되는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1.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 감정은 곧 약점이다. 2. 분노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위험한 것이다. 너의 분노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자신의 소신이나 의견을 말하지 말라.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 4. 항상 노력하고 이뤄내고 일하라. 쉬면 안 된다. 5. 돈은 나쁘다. 돈이 많으면 안 된다. 돈은 너를 이기적으로 만든다. 6. 우리는 가족 문제를 비밀에 붙인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 7. 자신만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이기적이다. 우리 가족은 끈끈하게 얽혀있다. 8. 어떤 희생을 치르든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나는 모두를 책임진다. 9. 나의 부모님은 나의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양육자가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며 나는 받을 수 없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은 허용받을 수 있고 어떤 모습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남에게 신경 끄면 인생이 풀린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어요. 정리해보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것. 자꾸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타인에게 집중하기를 멈추고 그 상황을 내 문제로 가져오면 인생이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사람 간의 부대낌이 싫어서 점점 더 혼자 생활하고 혼자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타인과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30배나 더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제거하기보단 수용하고 포용해보려 노력할 때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